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인생을 배운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양이가 도서관에 다니는 이유. 고양이가 도서관에 다니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도서관에 사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듀이라고 하는 아주 영리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하고 아주 친밀한 도서관에 사서 마이론이라고 하는 아줌마와의 어떤 이야기,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문학 작품 속의 고양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나츠메 소세키라고 하는 여기에 일본 화폐 1000엔짜리에 나오는 나츠메 소세키의 소설가 이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하나의 그 소설책 와가하이와 네코 데아르라고 하는 이런 고양이 이야기 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고양이가 책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장꾸러기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아주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의 김원호TV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낮잠을 몇 시간 정도 자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4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어떤 고양이는요, 심지어 20시간 이상 자는 소위 그 장꾸러기 고양이도 있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요, 약 1만 년 전에 소위 그 이야기하는 건동지방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소위 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군데군데의 그 산에서 살다가 인간이 사는 마을로 대담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길러진 이 5마리의 소위 그 아프리카 앙컷 들고양이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고양이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보고 있는 이 고양이는요, 어떻게 보면 인류로부터 오랫동안 강아지와 함께, 개와 함께 애완동물로서 사랑받아왔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인 것 같아요. 개와 고양이는요, 대단한 앙숙한 게 있죠. 그래서요, 영어 문장에서도요, 보면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위 그 영어 문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가 억수같이 지금 내리고 있다 그럴 때,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그럴 때요, 영어 표현에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 뜻이 무슨 말이냐? 고양이가 캣스잖아요. 고양이하고 개가 싸움을 할 정도로 시끄럽게 비가 내린다 라고 하는 그런 관용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참 재미나는 이 영어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참고로 알아두시죠. It's raining cats and dogs.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있다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뉴욕 타임스에서요,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던 책입니다. 책 이름이 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양이 밑에 책이 있습니다만은 듀이라고 하는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그 아이오와주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스펜서 시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한 여성 사스가 이름이 마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 사스가 도서관에 출근을 한 직후에 보통 그 도서 반납 상자를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동물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반납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조그만 새끼 고양이가 야옹거리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기껏 해봐야 8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고양이가 아주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먹지 않아가지고 아주 꼴이 행편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론이라고 하는 여자 사스가 도서관 그 관장하고 또 시 당국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키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장 20여 년 동안 이 고양이하고 같이 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짓느냐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듀이라고 하는 고양이 별명을 붙여가지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이 듀이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도서 십진분류법 창안자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그 이름이 아주 가치 있는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듀이라고 하는 이 고양이는요, 오랫동안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고요. 또 위안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아이들이 책을 보러 오잖아요. 또는 외로운 노인들이 책을 보러 온다든가 또 장애인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도서관에 가면 그 사람들의 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몸을 이렇게 막 비비기도 하고 또는 그 무릎팍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예교를 부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한 위안을 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양이 듀이는 그 사람들한테 유일한 친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아주 맹물이 된 고양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 직원 그 마이론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어떻게 보면 평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요. 뭐 엄청나게 몸이 좀 안 좋았다든가, 그래서 뭐 병이 재발하고 수술도 여러 번 해서요, 삶의 이욕을 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론이라고 하는 이 직원은 이 고양이를 만나고서부터 삶의 의욕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맹물이 되다 보니까 이 도서관에 방문자가 6만 명이던 것이 아주 그냥 배로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조그마한 도서관이었는데 엄청난 만남의 광장의 도서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그런 듀이라고 하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양이가 20년 후에 죽게 되는데요. 너무나 그 영리한 고양이라서 그런지 아주 그 모든 사람한테 위안을 줬기 때문에 현관에다가 듀이라고 하는 초상화를 이렇게 걸게 됩니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듀이 리드모어 북스 코너라고 하는 코너까지 만들어서 이 고양이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찾음으로써 이 마이론이라고 하는 직원도 삶의 의욕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위안을 줬던 어떻게 보면 좋은 고양이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를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영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좋은 동물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하고 상당히 그 공동체 울타리 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문학을 보면요, 가끔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그 나츠메 소세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죠? 소위 그 일본 문학의 셰익스피어라고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대단한 그런 소설가입니다. 추앙을 받고 있죠. 천행짜리 화폐에, 지폐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츠메 소세키라고 합니다. 나츠메 소세키. 이 나츠메 소세키가 1905년입니다. 1905년이니까 벌써 한 몇 년 됩니까? 116년 전에 아사히 신문에 이 작품을 갖다가 발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처녀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름이 뭐냐면 소설의 이름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일본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가하이와 네코 데아르, 이런 진짜의 그 제목 이름입니다. 그죠? 와가하이와 네코 데아르. 이 와가하이란 말은 와타시와란 1인칭입니다.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 그런 1인칭의 대명사죠. 와가하이와 네코 데아르. 데아르란 말은 이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충 이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로소이다. 조금 좀 고풍스러운 말로 표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중학교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나츠메 소세키가요, 중학교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었던 그 당시에 쓴 작품인데, 이것으로 해서 이제 문단에서 대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 소설책에 첫머리를 이렇게 펼쳐보면 첫머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본말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게 되면요, 나는 고양이예요. 우리 주인께서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서 아직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요, 고양이예요. 우리 주인께서 아직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서 아직 이름이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어요.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가하이와 네코 데아르. 나마에와 마다 나이. 도코데 우마레타까? 돈또 겐토가 쓰까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소위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내용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고양이가 일단 주인공인데, 고양이의 눈으로 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세계를 갖다가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이죠.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현대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 소설이죠. 고양이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고양이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해석 뿐만 아니라 그 인간 사이의 비판으로 이어지는 흥미로운 소재를 이 책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좀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죠. 먼 나라의 재미나는 우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조그만한 동네에 고양이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고양이 중에서 유독 도서관으로 매일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우리 아예 도서관에 살고 있는 고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도서관을 다니니까 책을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늘 의시되면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고양이들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혼자 다 받은 거죠. 그 고양이란 놈이 특별히
도서관 출입 허가증 같은 거를 소지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문 같은 그런 비상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몰래 뒤를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양이란 놈이. 놀라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낮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책은 하나도 보지 않고요. 그림과 같이요. 왔다 갔다 그렇게 매일 했던 겁니다. 그것도요. 도서관의 서가 위에 따뜻한 곳, 햇빛이 내려 쬐이는 따뜻한 곳만 찾아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 서가에 있는 그 책의 그 모양이라든가 표지의 어떤 장정이라 그럽니까? 표지 카바라 합니까? 그것이 가죽으로 되어 있느냐, 아트지로 되어 있느냐,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책거풀로 되어 있느냐 자세하게 아는 거죠. 또는 뭐 그 카바에 그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의 방향이 가로인지 세로인지 다 아는 겁니다. 또 표면 처리가 반짝반짝 이렇게 금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표지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온도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죠. 허망하게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뻥이었던 거죠. 예, 흠하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 주위에는요, 이와 같이 낮잠 자는 고양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너무나 많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엉터리가 너무 많고 위선적인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진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이라 할까요? 예,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직능이라 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배운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